자, 안녕하세요. 맹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느바 경기를 이제 어제 분석을 하고, 사실은 이제 뉴욕 승 쪽을 예상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이제 그 결과가 뭐,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 제가 뭐, 레이커스 승을 갖다가, 뭐, 그게 연패로 이어졌죠. 그래서 오늘 오후 경기는 제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한 템포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느바 느바랑 이제 WBC에 대해서는 어, 프레, 푸에르토리코 승 그리고 이제 골스 승인데 일단 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자면 뭐 푸에르토리코는 뭐 전력의 차가 상대편과 이제 워낙 이제 전력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뭐 안 가져가기는 좀 어려웠던 이제 부분을 보이고 동기부여도 충분하죠. 프레르토리코가 이제 정경기에 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내야지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꼭 잡아내야 되는 경기이기도 하죠. 전력을 다할 걸로 보이고 자 이제 골스승을 이제 봤는데 이제 골스승은 이제 밑에서 제가 이제 누가 분석을 할 때 이 경기를 제가 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방송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뭐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인데 지금 뭐 인디애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탱킹을 위한 뭐 그런 움직임은 뭐 탱킹 하기도 늦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애매한 순위에서 이제 풀인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양 팀의 어떤 이제 결장자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뭐 이게 어느 쪽으로도 뭐 손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이죠.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할리버튼과 이제 그뭐 터너 선수 등을 제외를 하고도 이제 뭐 이겼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경기에서 지금 뭐 힐드 선수가 이제 뭐 나오겠지만 GTD 걸고 뭐 나오겠지만 일단 나오는 걸로 일단 돼 있지만 할리버튼 선수랑 이제 맥서린 선수, 맥코넬, 터너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다. 그래서 원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멤버를 가지고 뭐 디트로이트를 원정에서 또 다시 뭐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지금 뭐 디트로이트의 그 결장자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지난 경기와 이제 같은 뭐 경기 결과가 나오고도 뭐 이상할 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빠진 선수들의 자, 그 면모를 봤을 때 일단 그 디트는 이런 선수들이 빠지고도 뭐 어느 정도 경기 경험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인디애나는 지금 뭐 할리버튼 선수와 마이코넬, 웨서린, 터너 이런 선수들이 빠졌을 때 자 나머지 선수들만 가지고 과연 이런 운영을 뭐 한 이런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트로이트보다는 좀 부족하다. 디트로이트는 지금 그 가장 많은 이제 올 시즌에 가장 많은 그 라인업 변화가 있었던 팀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와이즈먼 선수가 굉장히 홈인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헤이즈 선수가 이제 외국으로 지금 이 팀의 이제 구조를 봤을 때 뭐 사실 NBA 수준이 아니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인디애나의 그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뭐 인디애나 쪽으로 당연히 뭐 손이 가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가 디트 프렌 쪽으로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배당도 굉장히 의심스럽죠. 자, 인디애나의 배당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 이제 인디애나가 떠먹여주는 그런 승리를 받아 먹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언어버 기준점을 이제 뭐 따져봤을 때는 저는 골을 넣을 선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뭐 언더 쪽이겠죠. 자, 애틀란타와 이제 미네소타인데,
지금 뭐 저는 두 팀을 최근에 했던 경기력을 봤을 때 뭐 크게 뭐 어느 쪽으로 이제 몰린다 쏠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보그다노비치 최근에 그렇게 보그다노비치가 예전에 그 작년 재작년만큼의 그 정도 폼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결정한다고 해서 저는 뭐 물론 결정하면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그 애틀란타의 선수들의 퀄리티를 봤을 때 홈에서는 어느 정도 뭐 당연히 뭐 선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애틀란타보다 수비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애틀란타가 홈에서 뭐 야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아 보이는 점이 있는데, 그래도 자 이 경기가 요 정도 전력 차이라고 하면은, 자 요 정도 전력 차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올 시즌에 뭐 동부랑 이제 서부랑 이제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서부 팀들의 퀄리티가 동부에는 물론 강팀이 있죠. 미러키랑 필라델피아 이런 팀, 보스턴 이런 팀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는 저는 서부 지구가 더 치열하고 승률이 좋은 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뭐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뭐 고베어 선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저는 미네소타 프레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자 기준점은 굉장히 높죠. 자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가 좋아 보인다. 일단 뭐 미네소타가 수비적으로 원정에서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애틀란타의 그 야투를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뭐 존재를 한다고 봐요. 뭐 애틀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뭐 달리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득점을 뭐 따먹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은 당연할 수 재간이 없죠 사실은. 미네소타로서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다운시키고 뭐 앤더슨 선수나 이제 뭐 고베어 선수를 중심으로 약간의 수비적인 농구를, 그리고 좀 지키는 농구를 운영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애틀란타 상대로는 수비를 하면은 애틀란타는 뭐 무지성으로 이제 공격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개인적인 능력을 이용한 득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 영 선수를 위시를 해서 뭐 2대2 공격이나 이런 걸 많이 의존을 하죠. 그래서 애틀란타가 수비를 잘하는 팀 만났을 때 굉장히 야투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가 애틀 원정에서 달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암적인 경기를, 그러니까 수비적인 경기로 이제 주고받는 그 야투를 팅팅거리는 야투를 주고받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점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한 쿼터 60점씩 가져가야지 거의 이 정도 이제 기준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팅팅거리는 쿼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미네소타 프렌하고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댈러스하고 이제 멤피스인데 여전히 이제 돈치치 선수가, 자 이거는 약 한 40%가 한 40% 전력이 다운이죠. 이제 워낙 이제 댈러스가 돈치치라는 헤비 핸들러에 의존하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댈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멤피스전에서 이제 뭐 야투 3점 야투가 어느 정도 터지고, 뭐 하디 선수가 3점슛을 많이 터뜨려주고 하더웨이 선수도 3점슛을 많이 터뜨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 팀의 약점이 어떤 부분이냐? 돈치치나 이제 어빙 선수가 빠졌을 때 능력적으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볼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부족하다. 결국 이 팀은 돈치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돈치치 어빙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외곽에서 스페이싱을 이제 외곽 슛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스팟업 슈터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경기가 되죠. 그런 똥볼들을 처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어빙인데, 내일 경기에서 어빙 선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빙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이거는 나눠먹기가 없겠죠. 아무리 이제 뭐 메버릭스가 홈에서 야투가 괜찮다고 해도 어빙 선수가 뭐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나눠 먹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빙이 부상이 아니고 뭐 가족사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슛 어라운드에는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빙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빙이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해외 매당도 마찬가지고 어빙이 나온다는 그 가정하에 나온 기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빙이 나오고 지금 뭐 윌리엄스라든지 뭐 라라비아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뭐 가위즈 멤버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모란트랑 이제 스티븐 아담스 선수는 이제 스티븐 아담스 선수는 이제 뭐 올 시즌에 거의 시즌 아웃급으로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나오지 않는 거는 자명하고 모란트도 이제 징계이기 때문에 안 나오죠. 자, 그럼 이 경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빙 선수의 출전이다. 그래서 저는 4경기에서 자, 어빙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저는 충분히 홈에서 댈러스가 나눠먹기를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봐요.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댈러스가 3쿼터에 압살을 하면서 4쿼터까지도 리드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어빙이 없는 돈치치가 없는 그 구간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뭐 멤피스의 강력한 수비에 외곽을 다 팅팅거리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했었죠. 하지만 만약에 그 경기에서 어빙 선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충분히 댈러스가 그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홈에서 야투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내일 경기에서는 어빙의 복귀와 함께 댈러스 승, 그 다음에 댈러스 프렌이 가능하고, 자, 오너버 기준점을 봤을 때도 어빙이 복귀하면 분명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댈러스가 어느 정도의 그 점수를 보장을 해준다면 이제 뭐 최근에 댈러스가 필리 스미스를 팔고 그런 부분에서 디니지 선수도 팔고 이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예전만큼은 못하다. 그래서 멤피스도 어느 정도의 득점 기대값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점은 저는 오바 쪽으로 봅니다. 자, 마이애미하고 유타인데, 자, 저는 이제 보자마자 마이애미가 자 1.25, 이거는 솔직히 가기 싫죠.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마이애미라는 팀은 수비가 되지 않는 날에는 굉장히 상대편의 그 야투를 억제하지 못해서 뭐 보존을 하는 팀이죠. 왜냐하면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가 재작년에는 굉장히 3점슛이 리그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외곽슛이 좋았어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뭐 지난 경기 보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3점슛이 터지지 않는다. 마사하면 다팅이죠. 마사하면 다팅이지만 지금 황틀러가 이제 최근에 캐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클러치 상황에서도 캐리를 하면서 꾸역꾸역 이제 승리를 거뒀던 모습. 자, 그러면 자, 홈에서 이제 유타를 상대로 1.25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유타는 3점슛이 터지면 굉장히 우선투이죠. 유타는 자, 무지성 3점슛을 많이 쏘죠. 무지성 3점슛.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역배가 나는 약팀들이 역배를 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3점슛 트렌드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팀 3점슛은 팅을 하고 상대편 그 약팀의 3점슛은 다 들어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점슛은 막을 수가 없다. 3점슛을 던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그 탑에서 빅맨이 스크린을 하거나 그 윙들이 이제 스크린을 태워주고 거기서 3점슛을 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죠. 3점슛 라인이 골밑보다 훨씬 넓고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스크린만으로, 그리고 아니면 한 번에 그 주고받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패스를 한 두세 번 돌리게 되면 외곽 찬스가 나게 되죠. 그 3점슛을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가끔 똥배를 받고 약팀 상대로 고전을 하는 이유는 상대편은 3점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 마이애미의 7.5라는 이제 배당 기준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마이애미가 이기더라도 저는
유타가 개같이 비빌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일단 클락슨 선수가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뭐 클락슨 선수가 안 나오게 된다면 굳이 뭐 유타를 갈 이유는 없죠. 그럼 클락슨 선수가 나온다는 전제 안에, 자, 클락슨 선수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유타 플랜이 좋아 보인다. 이 마이애미라는 팀이 결국에 대승을 하는 팀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수비로 상대편을 이제 뭐 눌러서 이제 압살시켜서 죽이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 팀의 그 마이애미의 3점슛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3점을 계속 팅하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3점슛을 상대편에게 허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 누구다? 황틀러가 등장해서 접전 속에 꾸역꾸역 이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가 이기더라도 유타가 풀앤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마이애미가 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봐요. 유타도 이제 더 이상 탱킹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유타의 그 외곽포를 억제를 하지 못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유타 프랜 쪽이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언오버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마이애미 홈에서 이거는 오버 가기는 어렵죠. 이거 하는 거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물론 유타가 3점슛을 빵빵 터뜨리면서 뭐 다득점으로 유타가 뭐 6배를 발생시키고 이런 경우에는 뭐 오버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휴스턴하고 이제 보스턴인데, 이게, 자, 보스턴이 똥배를 받았을 때 좀 배신을 많이 했죠. 배신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초반에 좀 대주다가 후반에 뭐 꾸역꾸역 역전하고 뭐 프랜을 주는 이런 이제 도깨비적인 이제 부분을 많이 이제 하는데, 뭐 진짜로 보스턴 선수들이 뭐 토토를 하지 않는 이상 굳이 뭐 이긴다고 해서 뭐 어차피 승무만 가져가면 되지, 뭐 15점 차로 이기면 승점을 3점 가져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핸디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 배터들에게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보스턴은 뭐 똥줄을 하든 뭘 하든 승리를 가져가면 그만이죠. 리그 1위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 자, 보스턴이 당연히 뭐 승을 하겠죠. 뭐 이거를 뭐 역배를 예상한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분석을 정상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뭐 선수들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뭐 결정하고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뭐 역배를 예상한다? 그거 굉장히 어렵죠. 이 경기를 뭐 역배로 예상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주작을 뭐 예상한다는 건데, 주작을 예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뭐 게임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휴스턴의 경기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연패 중이고, 그래서 이 경기를 뭐 당연히 보스턴 승을 가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 그냥 축으로 가져갈 만한 용도지, 사실은 핸디는 이제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정도 기준점이라면 뭐 프랜 마인을 예상했을 때 저는 원정이기도 하고, 보스턴 자 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이 선수들을 굳이 갈아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항상 이제 보스턴은 후반 막판기에 부상이 한 명씩 나오면서 이제 뭐 시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스마트 선수라든지 뭐 브라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부상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리그가 이제 14경기, 10경기 이제 남았는데, 굳이 여기서 휴스턴 원정에서 선수들을 갈아 넣어서 뭐 마인을 하기 위해서 뭐 큰 점수차를 이기기 위해서 갈아 넣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물론 이제 학살을 해서 이제 선수들을 쉬게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내일 경기에서 요 정도 기준점은 휴지가 홈에서 극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프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게 약간 보스턴의 그 변태적인 성향이 있죠. 초반에 좀 대주다가 후반에 역전하는 항상. 그래서 뭐 마이는 못하고 프레는 주면서 승리는 또 역전승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치기 때문에 이 경기도 10점이 넘는 기준으로 가져갔다가 괜히 초반에 한 10점 차 이상으로 갑자기 개털리다가 후반에 역전해서 뭐 그렇게 일반승만 가져가는 그런 패턴에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보스턴은 홈이 아닌 이상 좀 이 정도 기준점은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 자, 그래서 기준점 대비해서 저는 이 경기가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워싱턴이 최근에 뭐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보스턴의 수비를 감안을 하고 보스턴의 원정에서의 야투 기복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골스하고 핀스는 제가 이제 골스 승을 미리 이제 가져간 이유가 있죠. 왜냐면 저는 석연치 않은 걸 굉장히 좋아하죠. 최근에 제가 클리블랜드를 마이애미 경기가 클리블랜드에서 클리블랜드를 가져간 이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석연찮은 경기를 하고 나서 석연찮은 패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는 분명히 메모를 해놨다가 가져가는 편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죠. 저는 1월달에 이 골스라는 팀이 피닉스 원정 피닉스를 상대로 장난질을 했던 경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경기 전에 1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경기에서 골스가 홈에다가 물론 커리 선수가 복귀를 해서 연패 중이었어요. 한 3연패인가를 박은 상태에서 홈에서 상대가 피닉스가 크리스 폴, 그 다음에 부커, 에이튼 선수가 모두 빠진 상황. 그래서 결국에 주전은 이제 브리지스 정도만 나온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그 2군을 가지고 피닉스가 골스 원정에서 1쿼터부터 무지성 3점슛 50%가 넘는 3점슛을 보여주면서 골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커리, 뭐 탐슨, 위긴스, 그린, 뭐 루니, 그다음에 뭐 벤치에 있는 뭐 제롬이라든지 뭐 조던 풀 이런 모든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군이죠. 모든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 폴 그다음에 에이튼 그다음에 뭐 부커 선수가 빠져 있는 브리지스 선수 정도만 존재를 하는 이 팀에 졌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워싱턴이라는 지금 이제 로테이션에서 많이 배제된 선수 그다음에 사리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테이션에 배제됐던 이제 돼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그 경기에서 또 데미안 리가 커리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역배를 냈었죠. 말도 안 되는 역배가 났죠. 그때 정말 석연치 않았어요. 자, 그런 경기를 하고 난 후에 저는 그때 당시에 다음 매치업이 언제 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있을 때 이제 커리랑 이제 피닉스랑 이제 골스가 붙을 때는 가져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 2달 전부터 생각을 해놨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경기를 하고 나서 폴 선수, 크리스 폴 선수, 부커 선수, 에이튼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분명히 돌려받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를 돌려받아야 되고 골스 선수들도 그 경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굴욕을 다시 피닉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기고 최근에 또 피닉스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때 당시에는 브리치스 선수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피닉스는 이제 지금 뭐 윙에서의 그 수비를 잘하는 자원들을 떠내 보냈죠. 그 선수들이 단연 뭐 수비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공격도 괜찮은 외곽적인 부분도 괜찮은 브리지 선수와 캠 존스 선수는 외곽적인 부분도 괜찮은 선수들이죠. 그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닉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피닉스는 이제 지워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피닉스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듀란트 선수를 영입하면서 뎁스가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에서 듀란트 선수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피닉스는 수비적으로 그렇게 강팀이라고 현재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골스의 홈에서의 그 야투율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윙에서. 근데 윙에서 골스가 이제 윙에서 약점이 있긴 있죠. 윙스가 빠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피닉스가 유의미하게 윙에서 골스를 공략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가드진에서도 뭐 부커 선수는 당연히 뭐 좋은 선수기 막을 수 없는 선수긴 한데 이 외에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에 있어서도 사실은 골스가
벤치 자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밀릴 이유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듀란트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피닉스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골스 승,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인승도 좋아 보이는데 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당연히 골스 승 플러스 골스, 뭐 마인도 좋아 보이죠. 단폴이니까. 오너보 이런 거보다 오너보도 오너보는 모르겠고 이제 골스 승 골스 마인이 가장 좋아 보여요. 사실은 안전하게 가려면 골스 승도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는 홈에서의 그 굴욕, 그거를 현재 피닉스는 로테이션을 어지러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리지스 선수가 없는 피닉스의 그 수비 약점을 골스 선수들이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오버에 대해서는 굳이 예상 안 하겠습니다. 피닉스가 어느 정도의 그 득점을 따라와 줄지는 모르겠는데, 골스는 언더도 굉장히 많이 내는 팀이죠. 생각보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자, 이 경기에서 이제 쿤보 선수가 지난 골스턴처럼 결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은 예상이 되죠. 하지만 이제 쿤보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가정해도 일단 미러키의 공수 밸런스, 수비적으로도 나쁠 거 없고 공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국에 이제 골스전에서 나타난 것은 뭐다? 자, 쿤보 선수가 없으면 조금 붙이는 건 사실이다.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붙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세크라멘트 원정에서 자, 쿤보 선수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긴 하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저는 이제 쿤보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최근에 그 미러키가 이제 쿤보 선수가 없이도 굉장히 경기를 잘해오고 연승도 이어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 세크라멘토의 어떤 공격 컨디션이나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자, 쿤보 선수가 없이 이 팀을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옵션을 해줘야 될 선수가 사실 미들턴이죠. 지난 경기에서 미들턴의 그 스탯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미들턴이죠. 공수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사실은 약간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로테이션에서 제외를 해야지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죠.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의 미들턴의 그 뇌절은, 턴오버적인 측면과 이제 뇌절, 그 클러치에서의 약점은 지금 오히려 미들턴 선수가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할러데이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1옵션, 2옵션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부침이 있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저는 콤보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이제 세크라멘토의 외곽슛은 막을 수 없는 수준이죠. 막을 수 없는 수준이기도 하고,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살아났고, 유기적인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빠른 페이스를 강요하는 농구. 그래서 전 미러키가 최근에 이제 일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봐서 저는 콤보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자, 세크라멘토 승을 보고, 자, 콤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 자, 콤보가 나오게 되면 골밑에서 그 콤보를 돌파를 억제해 줄 수 있는 선수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2A로 볼게요. 자, 저는 이제 만약에 콤보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세크 승. 그 다음에 자, 콤보가 나온다. 저는 오버로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콤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오버가 안 나는 거 그렇다는 개념은 아니고, 자, 콤보가 나오면은 결국에는 세크에서는 콤보를 돌파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이 없죠. 사보니스 선수가 림 프로텍팅이 그렇게 강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골밑은 어느 정도 폭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밑을 폭격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블팀을 가야 되고 후보에게 그렇게 되면 외곽의 찬스가 많이 보이게 되죠. 최근에 그 미러키 선수들의 외곽 컨디션을 생각하자면 세크라멘토 그 약한 그 외곽 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굉장히 가능하다. 그래서 미러키가 굉장히 다득점 게임, 다득점을 할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수비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비단 세크라멘토는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최근에 그 세크라멘토 홈에서의 그 경기력 그리고 야투율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한 120점 이상을 박아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쿤보 선수가 나오면 미러키의 그 뭐 외곽 자원들의 찬스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밑에서 쿤보가 폭격해주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을 봐서 쿤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승패는 패스를 하고 오바 쪽으로 보고, 쿤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세크스 쪽으로 가야죠. 최근에 세크의 분위기는 미러키 못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투웨이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제가 일단 주력을 이렇게 갔는데 푸에르토리코 발음이 어렵네요. 자, 푸에르토리코 승과 골스 승을 이렇게 갔는데 요거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내일 드바그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푸에르토리코가 갑자기 뭐 박살이 난다고 하면은 뭐 12시에 있는 경기를 다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이 경기 내일 지켜보고 뭐 오후 경기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을 한 후에 그거는 게시판에 제가 다시 냉문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뭐 유튜브 뭐 구독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제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요거 반등을 해서 말이 필요 없죠. 사실 맨날 그 말만 이제 반등한다 승리 오른다 얘기했는데 승리 안 오르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거짓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내일 또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